자, 오늘의 범위 역함수 가도록 할게요. 92쪽입니다. 역함수 말 그대로인데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명제할 때 역명제 봤었잖아요. 우리가 x 정의역에 있는 원소 x를 여기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대응시키는 게 원래 함수였다면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역함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거 역함수가 생길 조건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f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역함수를 생각을 해줘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fx를 기호를 조금 이따 배우면 x를 y에 대응한다. 그런데 거꾸로 y를 x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역함수인데 역함수를 쓸 때 원래 함수를 뒤집었다. 이거를 쓰세요. 그럼 y를 x에 보내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f 역함수의 y는 x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x를 넣으면 y를 나오는 게 f고요. 그리고 f 역함수에는 y를 넣으면 x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 이거야. 그래서 그냥 밑에 하얀 네모 보시면 f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는 요거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고 요것이 존재한다. 자, y는 fx일 때는 역함수에다가 y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잘 보시고 그래서 확인 문제 1번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고르시오. 1대1 대응 고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즉 함수 값이 다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지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 보세요. 확인 문제 1번에 기억. 1대1 함수가 아니죠. 함수 값이 다 A로 가는데 다 달라야 된다고.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함수 값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공역 456, 치역 456. 니은은 역함수 존재하겠죠. 자, 니은에 대해서 역함수를 보시면 니은의 역함수는 정의역이 4, 5, 6이에요. 그리고 치역이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역함수에다가 4 넣으면 자, x에서 y 가는 함수가 있으니까 4를 거꾸로 화살표 태워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역함수 5의 값은 3. 역함수에 6 넣으면 2. 그래서 원래 함수에 거꾸로 화살표를 보내주시면 돼요. 역함수의 함수값 찾는 법. 그 다음에 디귿. 함수값 다 달라요. 그런데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 않죠? 역함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볼게요. f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그런데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더라. f가 나온다. 자,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라 그랬죠? 역함수. 자,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이건 그냥 써놓는 거예요. 참고로. 역함수에 다시 거꾸로면 그냥 f함수가 되겠죠. 역함수를 또 거꾸로 가래. 그럼 그냥 f함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할 수가 있거든요.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 여기 볼게요. 이놈을 볼게요. 이거 f 역함수하고 fx 우리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fx를 보시면 fx는 y네? y. 그럼 f 역함수의 y 이거 되는데 f 역함수의 y가 얼마라? x랑 어머. 그러면
f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요 x가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항등함수 된다는 거예요. 내가 x가 들어갔는데 다시 x가 나오면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라는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다가 넣어. 자, 이건 왜 x고 이건 왜 y냐? f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게 x고요. 역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게 y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 살짝 바꾼 것 뿐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똑같이 해보면 합성함수 f 역함수 y 넣는 거. 근데 f 역함수 y가 x라고 여기 나와 있고, 그럼 fx는 y라고 했으니까 얘도 뭐예요? y 때려 넣었더니 y 튀어나온다. 항등함수 된다. 요 말입니다. 요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기도 해요. 얘는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x에서 y 보내는 게 f함수, 그리고 y에서 z 보내는 게 g함수라고 합시다. 얘네들 각각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라고 치면 우리가 여기 x에서 z까지 한꺼번에 가는 함수가 g서클 f였어요. 자, f 먼저 타고 g 타고 가는 거니까 f 타고 g 타고 f 타고 g 타고 이렇게 순서라고 그랬죠. 자, 이놈의 역함수를 볼 거예요. g서클 f의 역함수를 볼 거면 이놈의 역함수는 역함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역함수겠죠? 근데 길을 잘 보시면 요렇게 z에서 x까지 갈 거면 z에서 y 갔다가 y에서 x 가면 되죠. 근데 z에서 y 가는 게 g의 역함수고요. 그리고 y에서 x 가는 게 f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결국 g 역함수 먼저 타고 f 역함수를 나중에 타는 거네. 중요한 건 요거죠. g 역함수를 먼저 타고 f 역함수를 나중에 타는 거예요. 요겁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방법은 각각의 역함수를 타고 갈 거야. 그런데 순서가 뒤집히게 돼요. 그쵸? 원래 합성은 f 타고 g까지 가는 거였는데 역함수를 탈 때에는 g의 역함수를 먼저 탄다고. 그래서 g의 역함수가 오른쪽에 있어야 맞겠죠. 이거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뭐 확인 문제 2번을 볼까요? 확인 문제 2번. 그냥 함수값이니까 바로 볼게요. f역에 8. 역함수에 8 넣고 싶어. 근데 x 있고 y 있고 이렇게 가는 게 f예요.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8을 찾아서 화살표 거꾸로 타서 가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f 역함수의 역함수인데 f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f라 그랬어요. 그래서 쓸데가 없네. f 역함수의 3. 근데 요 함수가 그냥 f니까 f3 이게 되는 겁니다. f3은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안 쓸게요. f 타고 f 역함수 타잖아. f 타고 f 역함수 타는데 이게 7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냥 7 나오는 거라고. 요거는 그 대응 보지 않아도 나와요. 만약에 그 대응을 보고 싶으면 f7 어디로 가니? 4로 가네요. 그럼 역함수에 다시 4 넣으면 7로 오겠죠. 그쵸?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역함수에다가 f를 태워보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뿜어져 나오니까 여기다가 6 넣을 거니? 그럼 그냥 아무 고민 없이 6이요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역함수의 특징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이거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역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할 때 유용한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 요거 순서가 뒤집힌다는 거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짜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역함수의 식
93쪽에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 정의역의 원소를 x, 치역의 원소를 y라고 나타내므로, 그죠? 우리가 y는 fx의 역함수를 정의할 때 f 역함수에 y 넣으면 x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역함수도 함수인 거고 우리가 정의역은 x라고 쓰는 게 더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치역은 y라고 쓰는 게 더 좋은데 문자를 바꾸면 안 되겠니? 바꾸셔도 됩니다. 바꿔도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역함수를 그냥 이렇게 쓰겠다. 역함수도 또한 x에 대한 함수로 식을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역함수 y는 f 우리가 이걸 인버스라고 읽거든요. 영어로 여기다 해서 인버스 x. y는 f 인버스 x라고 두면 이건 역함수 표현이야. 그런데 진짜로 역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1번, 2번에 나와 있습니다. y는 fx에서 x는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x랑 y를 바꿔치기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거를 진짜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예제 있는데 fx는 2x-3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있는지부터 보면 요거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전부 다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y는으로 바꾸세요. y는 2x-3. 원래 우리가 함수가 y랑 fx랑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fx는 어쩌고 이렇게 주는 거랑 y는 어쩌고 주는 거랑 똑같아요. 헷갈리시면 지울게요. 안 봐도 돼요. 자, 이게 원래 함수예요. 이놈의 역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 x는으로 정리하라. 자, 1번 단계 x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라. 이게 1번 단계예요. 바꿀게요. 자, 요거 2x는 하고 얘가 2항 가겠죠. y 더하기 3. x는 가야 되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3. 얘가 역함수예요. 뭐냐? 여기다가 y 넣으면 x가 이게 나온다는 얘긴데 근데 우리가 함수 볼 때 y는 어쩌고 하는 게 더 예뻐 보이니까 x랑 y랑 바꾸기를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원래 함수를 등식의 변형을 거친 것 뿐이에요. 그리고 x랑 y를 바꾸면서 비로소 우리가 역함수를 x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역함수 요 기호를 쓰고 싶으면 얘가 역함수야 이렇게 돼요. 단계가 항상 이래요. 이 식을 x는 가고 그 다음에 x랑 y를 바꿔치기 하세요. x 자리에 y 넣고요. y 자리에 x 넣은 것 뿐이에요. 요렇게 해서 역함수의 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원래 함수가 요건데 f1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쵸?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1 나오죠? 맞죠? 요것이 이렇게 뒤집혀서 역함수의 함수가 되게 됩니다.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 라는 얘기가 되죠. 역함수가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두 단계는 우리가 지금은 다항함수 배우잖아요. 다항함수. 뭔 말이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는 안 배우지만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놈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특히나 1차 함수를 본 거고 2차 함수도 똑같이 갈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이 과정이
아무 요상한 함수나 다 데리고 와도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해 이게 보장이 되면 이 과정에 거쳐서 어떤 요상한 함수든지 간에 다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있죠. y랑 x랑 바꿔치기 한 과정. 식을 막 정리하다가 x랑 y랑 바꿔치기 하면 역함수가 된다고. 즉 x랑 y랑 바꿔치기 했다는 게 뭐냐면 그래프 상에서 볼 거예요. 그래프 상에서 x랑 y랑 바꿔치기 하는 이 과정은 요거 얘가 뭐냐면 y는 x입니다. 얘가 y랑 x랑 같은 라인이고요. 여기에 있는 점을 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게 찍으면 x랑 y가 바꿔치기가 돼요. 그래서 y랑 x랑 바꿔치기를 한다라는 것은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는 의미라서 역함수의 함수는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칭한 것. 요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려볼까요? 2x-3. 저 2x-3이라는 함수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고 x절편이 2분의 3이 되는 뭐예요? 요런 직선이에요. 이런 칩시다. 그리고 얘는요. y절편이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 마3이 되는 요런 직선이세요. 이렇게.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대칭. 마3, 마3 대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직선과 되게 이상하게 그렸지만 원래 직선이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요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역함수하고 y는 x하고 교점이 생겨요. 지금 보세요. 아니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좀 볼까요? 얘네들 원래 함수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이렇게 가는데 만났어. 어디서 만나니? 여기서 만나죠. 요거는 뭔데? y는 x인데 y는 x 위에서 똑같이 만나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교점 좀 찾아줘. 근데 역함수 구하기 너무 귀찮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찾을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원래 함수하고 요거하고 y는 x하고 연립하시면 교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95쪽 문제를 보죠. 역함수 함수 값 구하는 거예요. fx는 3x-2일 때 f 역함수의 4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직접 역함수 함수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는 있기는 있어요. 역함수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함수값 하나 계산하자고 그 앞에 귀찮은 과정들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f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여기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면 역함수는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예요. 그렇다면 역함수에 4를 넣었다는 것은 4. 원래 함수에 a를 넣어서 fa가 4가 되는 a를 찾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역에다가 4를 넣을 거예요. 역함수에다가 4를 넣을 거야. 그러면 x집합, y집합, 정의역, 공역, 원래 함수의 정의역, 공역이 있을 때 이 공역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올까? 누가 올까? 이렇게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 역함수에 의해서 설명을 쓰자면 f 역함수의 4가 a가 되는 건데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fa가 4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얘를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함수의 식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얘를 이용해서 a를 찾겠습니다. 얘를 a라고 놓고 fa가 4가 된다. 요 역함수의 관계 a랑 4랑 자리를 바꿔서 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로 돌려주는 거예요. 요걸로 a를 구하시면 돼요. fa가 3a 빼기 2죠. 그럼 3a는 6이니까 a는 2예요. 그러면 f 역함수의 4라는 함수 값이 2였다. 여기가 2였구나.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x, y, 4 돌려 a, 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함수 모르네. 근데 이거 있네. 이거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 된대요. 자, 똑같이 볼게요. 이게 역함수라고. 역함수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 된대. 이거예요.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 된대. 그러면 원래 함수로 해석해 보자면 f에 3 넣으면 마이너스 1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굳이 대응 그리지 않아도 요 식만 보고 바꿔서 역함수 다시 원래 함수로 돌려주시면 된다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a를 찾죠. f3 마이너스 6 더하기 a예요. a는 5입니다.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a인데 a가 5 나왔으니까 1이겠죠. 답은 1이에요. 그래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관계 우리가 요거를 구하고자 했는데 돌려서 fa는 4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돌려서 f3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이용하면 된다고. 역함수 식을 직접 찾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96쪽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실수 전체에서 집합 정의된 함수가 저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걔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f가 1대1 대응이다. 요 말이라고요. 자, 1대1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작다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를 그려보면 x절편, y절편이 2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3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x가 양수일 때 그려질 거예요. 요만큼이 3x 더하기 2. 그리고 얘는요. 얘는 x가 음수일 때 왼쪽에 그려지겠죠. 그리고 y절편 x에다 0 넣으면 2를 지나니까 0,2를 지나지는 해요. 근데 k 값이 지금 기울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자,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림이랑 기울기가 0일 때 그림이랑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림이 달라지는데 자, 지금 요 기울기가 음수인 거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음수면 기본적으로 어디 기울기던 간에 이렇게 떨어져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게 fx야.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만 이거 보시니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죠.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k-1이라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1대1 함수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기울기가 0 되게 한번 그려볼까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니까 그냥 2예요. y는 2 이거 그린다는 겁니다. y는 2 이름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y 값이 계속 2 나온다. 함수 x가 드럽게 많은데 y가 계속 2다. 함수 값이 다르지 않죠? 얘도 1대1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요거 안 돼요. 그러면 요건가? 요거 한번 그려볼까? 기울기가 양수. 요 왼쪽 부분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그리려면 요렇게 그리시면 되죠. 얘는요. 뚱뚱뚱뚱뚱뚱뚱뚱 1대1 함수 맞죠? 그 다음에 공역이라는 게 실수 전체인데 위로 쭉 아래로 쭉 치역도 실수 전체예요.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 요게 맞구나. K는 1보다 크겠구나.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함수, 얘도 1차 함수일 때 전체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왼쪽 오른쪽의 기울기가 부호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양수, 양수 이렇게 넘어가야 1대1 함수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됐다. 그럼 왼쪽에서도 기울기가 음수로 나와야지만 1대1 함수면서 공역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얘는 만약에 여기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음수 기울기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여기가 양수 기울기니까 여기도 양수 기울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1대1 대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문제 5번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 요거 앞에서 풀어봤었어요. 비슷한 거.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제 6번은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을 x-1이라는 절대값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랑 다르게 풀려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풀리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하시면 돼요. 얘처럼 0의 오른쪽, 0의 왼쪽. 얘는 1의 오른쪽, 1의 왼쪽.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오겠죠.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97쪽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 붙이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 이거랑 두 번째 역함수에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x 넣었을 때 x 나온다. 그 다음에 또는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이렇게 합성하면 y 넣었을 때 y 나온다. 요거랑 합성함수의 역함수 지금 볼까요? G 합성 F의 역함수라는 건 각각의 역함수를 취할 건데 순서를 뒤집어서 F역, 서클, G역 이렇게 들어간다. 요거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 함수값을 구할 건데 이 함수를 먼저 손대줘야 되죠. 왜? 함수의 전체 역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거 없다고 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함수 각각 붙이면서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G역, 동그라미, F역의 역. 이게 함수고 거기다 1 넣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G역에 이거 그냥 F라고요. 1이네? 오케이. 그럼 이제 들어가 합성함수니까 G 역함수에 F1. 자, F1 계산하세요. 4죠? 그러면 G 역함수에 4네. 이거 어떻게 구하니? 역함수를 계산하고 싶진 않은데. 자, 그러면 요것을 K라고 줄까요? 역함수에 4를 넣어서 K가 나왔어? 그러면 원래 함수에 K 넣으면 4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은 GK가 4 되는 거라서 G에다가 K 넣어서 5K-1은 4로 K를 찾으면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역함수의 함수값 찾을 때는 뒤집어서 원래 함수로 풀면 된다. 요놈도 가보죠. 여기 괄호 치고 역함수 있는 것부터 손 대줄게요. 자, 역함수 각각 취하면서 뒤집어. 합성함수 할 때에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둘이 괄호 치고 끝날 텐데 이것을 이렇게 뒤에 두 개를 괄호 쳐도 된다. 합성함수의 결합법칙. 그러면 이 2라는 값이 정의역의 값이 요 밑줄 친 이 함수에 먼저 들어갈 건데 요거잖아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2 들어가면 2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F함수에 여기에 먼저 들어가서 2 이게 되는 거예요. F2랑 똑같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이제 없다고 쳐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거고 요게 요거야. 항등함수라는 얘기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이거 없는 셈 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F2는 5예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 왜냐하면 원래 함수의 미지수, 역함수의 미지수 들어가요. 그래서 A랑 B를 비교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구한 역함수랑 문제에서 준 역함수가 같다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역함수 만들려면 우리가 y랑 x랑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y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fx를 y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x는 빰빰빰 정리하기. 정리하세요. 이 x는 y 빼기 a, x는 2로 나눠서 요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x랑 y랑 바꾸기.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고 오예 끝. 자, 내가 구한 역함수랑 문제에서 준 역함수랑 같아야 되겠죠. 선생님 얘는 y고 얘는 역함수인데 y랑 역함수랑 이제 같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비교. b가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b는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a라는 상수항은 3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 내에서 개수를 찾아야 될 때에는 역함수 모양이 직접 필요하겠죠. 만드시면 되고 유제 12번. 유제 12번에 요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유제 12번입니다. 역함수 구하려면 원래 함수는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예뻐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쟤는 이제 함수의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저거를 좀 손을 대서 정리를 하고 나서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함수가 예쁘다는 얘기는 괄호 치고 요게 문자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자가 더럽게 복잡하네? 이 더럽게 복잡한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겠습니다. t로 바꿀 거면 이 식이 ft 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x도 t로 바뀌어야 돼. 근데 어떻게 바꿔요? x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시면 양변에 1을 곱하고 1을 저짝으로 넘기면 x가 2t 빼기 1이에요. 그러면 x 대신에 2t 빼기 1을 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ft가 다시 한번
다 t 빼기 2가 되는 거고. 아, 오케이.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문자가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t야. 난 x였으면 좋겠는데 x로 다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fx는 t 고스란히 x로 바뀝니다. 요렇게 원래 함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역함수 구하시면 돼요. 내가 반 해드렸어요. 반. 다시 한번 함수 안에 괄호 안에 요 상한식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게 덩어리가 한 문자 t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x라는 문자를 t로 바꾼다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x 대신에 요 식을 넣어서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 근데 fx가 좋다? 그럼 x로 바꿔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9쪽 가기 전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 하나만 얘기하고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함수냐면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 걔네들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교점을 찾을 때에는 y는 어쩌고저쩌고 x, y는 어쩌고저쩌고 x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y를 없애면서 연립을 하세요. 여기 연립이죠. 연립하면 이제 y 없고 x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얻어질 거예요. 뭐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방정식이 있죠. 2차 방정식이든 뭔차 방정식이든 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와요. 그 해 자체가 x의 값이 되는 교점의 x좌표. 따라서 교점의 x좌표니까 y좌표는 이 함수에다 다시 넣어서 계산해 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점의 좌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함수 1차 함수 두 개든 2차 함수랑 1차 함수든 2차 함수 두 개든 네 맘대로 아무 함수나 다 데려나와도 성립하는 얘기니까 알아두셔야 해요. 어떤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라. 무조건 요 방식으로 풀립니다. 자, 그러면 fx가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랑 역함수를 연립하라는 소리가 될 텐데 역함수를 또 구해야 되나? 귀찮은데, 그쵸? 그래서 이 함수랑 역함수는 얘네들은 y는 x에 대칭되게 돼요. 그래서 나랑 내 역함수랑 만날 건데 y는 x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칭되면서 얘를 만들 때 무조건 y는 x를 뚫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 역함수 구하기 귀찮으면 fx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해석하면 된단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지 않고 요거 구할게요. y는 fx랑 y는 x의 교점 연립하죠. 뭐를? 3분의 2x 더하기 2랑 x를 연립해요. 연립하면 3분의 1x는 2니까 x는 6 나오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6이에요. 그럼 교점의 y좌표는 뭐야? 여기다가 x 6대를 넣으면 y 6 나오죠. 오마이갓 점은 6,6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 찾지 마세요.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은 그래프 해석하는 거 보도록 하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모든 점선은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잘 보이나? 자, y축 위에 점이 하나도 찍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y축 위에 점을 먼저 완성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y는 x 위의 점들은요. y 값이랑 x 값이 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쭉 찍어줬죠. x가 a인 점이라는 건데 y는 x 위에 있으니까 y도 a예요. 그 다음에
x가 b인 점 타고 올라가서 y는 x 보시면 x가 b면 y도 b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x가 c인 점 타고 올라가서 y는 x 위에 요거 y값도 c라는 얘기고요. x가 d인 점 타고 올라가서 저기 y는 x랑 만나면 y가 다시 d가 되겠죠. 자, y축에다가 저렇게 점 찍어 놓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2도 있네요. 2를 2 빰빰빰 2 빠바바밤빰 되게 거시기 하지만 2도 저 위에 올라가서 찍으니까 2 여기 2 있겠네요. A, B, C, D, E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저거 1번 F 역함수에 C 넣는 거 구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것은 K 두시고요. 지금 이 함수가 y는 fx인데 역함수를 여기다가 y는 x 대칭해서 그려야 돼. 이거 못해요. 정확하게 그려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그림도 그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역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돌려서 원래 함수로 생각을 해야겠다. 요거잖아요. 역함수 요거 두 개 자리를 싱 바꾸면 f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k 찾는 거예요. k 찾는 건데 k는 뭐냐? 함수값을 c로 뽑아내는 정의역의 x값. 함수값을 c로 뽑아내는 x값. 자, 함수값 c. 함수값이니까 y에서 c 타고 가요. y에서 c 이렇게 가서 요 y는 fx랑 만나는 요 점 있죠? 여기가 y가 c 나오는 값인데 x는 얼마였지? d네? 그러면 k는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d가 되겠죠. d. 알파벳 D요. 됐습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우리가 항상 원래 함수값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돌려서 그래프상에서도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은 요 식 먼저 좀 만져줘야 되겠네. 영역취에서 자리를 바꾸던 말던 F역 C 이게 되겠죠? 그럼 F역 C. 우리가 방금 요거 1번에서 D라고 구해놨슈. 그러면 F역 D 구하는 거네요. 자, 여기다 좀 써볼게요. F역의 D를 또 K 하겠습니다. 자, K 찾는 거예요. 그러면 K랑 D랑 자리 바꾸고 FK는 D가 되겠죠. FK는 D. 이번에는 함수값 D 뽑아내는 점을 찾아가야 돼. 함수값 D. D 여기서 스탑하지 말고 y는 x fx까지 가야 되겠죠. D y는 fx에서 함수값이 d인 점은 x가 2일 때 k는 2네. 그러면 2번의 답은 2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는 그래프 성질만 잘 따라가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x축 위에만 점이 찍혀져 있는데 y는 x 이용해서 y축에 점 찍는 거 알려드렸고요. 요거 x랑 y랑 같은 점이니까 xa, ya, xb, yb, xc, yc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함수값 찾을 때에는 원래 함수로 돌려서 그럼 함수값이 c 나오는 함수값이 c면 y에서 c 찾아서 요 함수랑 만나는 x값 이렇게 읽어줬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역함수 문제를 푸시고요. 합성함수랑 역함수 문제 또 연습 문제가 나왔어요. 열심히 풀어주시고 문제를 2번, 3번씩 읽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안 풀리는 것도 최대한 풀도록 노력해보시고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